모든 감정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어떤 책을 읽을까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건 뭘까요? 그리고 2026년에도 만약 우리가 괴로워한다면 아마 그것은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오늘도 마음챙김, 무와 이응욱, 출판사는 책과 나무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그 감정을 피하려는 당신의 방식일 수 있다. 존 카바찐. 몸에 깃든 두려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인생 후반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고자 사업을 정리했다.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가벼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익숙지 않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막상 일을 그만두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나의 자아가 무능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밀려와 물에 빠진 아이처럼 허우적대며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온 이상 그것이 어디서 온 건지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수행을 위해 알아본 공간은 팬데믹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결국 집에서 홀로 수행을 시작했다. 21일 동안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바닥에 앉아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그저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았다. 나중에야 이 수행이 사념처 윗바사나 혹은 묵조성과 같은 방식임을 알게 되었다. 내면과 마주하자 마치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곳곳에 먼지와 불필요한 물건들로 어질러진 방처럼 감정적 부산물들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과거의 상념들이 막아둔 뚜껑이 열리자 아우성치며 의식의 표면으로 흘러나왔다. 스쳐가는 감정들을 한 장면 한 장면 바라보자 차츰 내면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면을 채우고 있던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마음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부정적 감정들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고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벗겨낼수록 더 자유롭고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침내 두려움이 유한한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자각하자 그것은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겨우내 얼어있던 얼음이 봄볕에 쓰러지듯 두려움 또한 녹아 사라졌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토록 찾고 있던 평화와 자유는 언제나 내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 평화, 기쁨 같은 것들은 밖에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21일간 수행을 통해 다음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찾기 위해 떠난다. 감정의 파도는 어떻게 밀려오는가? 세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ABC 모델, 믿음과 해석의 중요성.
엘버트 앨리스가 제시한 ABC 모델은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REBT의 핵심 이론으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 이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친구도 나를 무시한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분노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된다. 반면 보다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친구가 바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의식 혹은 알아차림은 오감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인다.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과거의 기억이나 믿음, 관념에 따라 해석되고 그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마음챙김은 ABC 모델의 B, 즉 믿음과 해석의 자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반응 사이에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이 감정은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짧은 틈이 곧 반응과 자유 사이의 문이 된다. 무의식에 부정적인 믿음이 많을수록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거울 효과라고 부른다. 무의식 속 믿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비춰 보이게 만든다. 이것이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다. 마음챙김은 부정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믿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이다. 이는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자각하고 그것의 농도를 점차 투명하게 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감정을 대하는 3가지 태도. 억누르기, 휘두르기, 알아차리기.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게도 말고 숨을 들이쉬며 그 감정과 함께 앉으세요. 틱나탄 스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억누르기. 감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이다.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은 몸의 신체적, 생리적 반응으로 저장되며 만성적으로 억눌린 감정은 근육의 긴장과 통증, 소화기 장애,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수면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은 마치 댐과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억누르면 수용 한계를 넘어 폭발하게 된다. 군 생활 중 1년 넘게 나를 괴롭혔던 선임이 있었다. 어느 날도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나를 향해 분출하고 있었고 더는 참을 수 없던 나는 숲으로 뛰쳐나가 억눌렀던 화를 소리치고 구르고 돌을 던지며 분출했다. 만약 그 순간 그가 내 앞에 있었다면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흐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막은 감정들은 결국 폭발하고 만다. 그 폭발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나와 자신도 놀랄 만큼 격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감정은 단순히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면 어딘가에 축적되어 일상에서 불편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휘둘리기.
감정에 즉각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억누르기가 감정을 안으로 감추는 것이라면 휘둘리기는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감정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과잉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휘둘리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태도다. 화가 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정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과 자신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감정은 무의식 속 믿음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통로와도 같다. 우리의 무의식은 대부분 의식 아래 잠겨 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보통 그 감정을 일으킨 외부 대상에 집중하지만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감정을 유발한 무의식의 믿음이나 관념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사라진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한 번의 통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자기 관찰을 통해 조금씩 길러지는 능력이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지속하길 추천한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태도는 내면의 성장과 치유로 가는 여정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왜 필요한가? 내면의 원동력. 감정 없는 삶은 회색빛이다. 감정은 삶의 색을 입힌다. 칼 융. 지금까지는 감정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정적 감정은 우리에게 오로지 불필요한 장애물일까? 그 안에 긍정적 측면은 없을까? 영화 1987을 보고 난 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와 정의감이 올라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 건강한 분노는 과거 봉건사회와 독재 정권에서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주의로 발전하도록 이끈 원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그 이면에 작용한 힘이 분노였던 것이다. 개인에게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저항의 동력이 되어 사회가 평등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호이자 현재를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로서 역할을 한다. 다가오는 시험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막연히 미래가 불안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내면의 경고이기도 하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몰입할 때 불안이 잦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또한 불안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안전하게 살도록 안내한다. 슬픔은 상실이나 좌절을 경험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 나아가 슬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성장의 계기를 얻기도 한다. 칼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다. 이는 치유자가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마주한 경험을 통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아픈 경험만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죄책감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을 반성하고 수정하게 한다. 그것은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도록 이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성취, 소유물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움이나 질투를 느끼곤 한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질투는 자아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신호다. 실제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에는 질투나 시기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질투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감정이기도 하다. 질투를 잘 활용하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감정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라는 시고가 있다. 즉, 우리 내면의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조차도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손님인 셈이다.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차분히 맞이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내면의 치유와 성장이 시작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한 해는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에 휘둘리던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질투 같은 내가 피하려고 했던 감정들, 그러한 감정들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고요. 평온한 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